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최근 정부는 고심 끝에 국민연금제와 연계한 기초연금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인 노인 빈곤율을 빠른 시일 내에 완화하고 미래 세대의 부담을 낮추기도 하는 고민을 거듭한 끝에 도출한 제도입니다. 국가 재정상 당초 목표와 달리 모든 어르신들께 다 드리지 못하게 되어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는 말씀 올립니다. 국고 낭비를 줄이고 국가 재정을 아껴야 합니다. 먼저 국책 사업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2012년까지 종료된 대형 국책 사업을 보면 사업비가 당초보다 평균 22%, 사업당 평균 346억씩 증가해서 추가 재정 부담액이 1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근본적으로 정책과 용역의 책임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정책 실명제를 채택하고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 용역 감리 책임을 엄격히 물어야 합니다. 국책 사업의 예산 규모, 추진 기간, 추진 절차, 사업 내용의 변경, 수정, 퇴출을 모두 예측 가능하게 통제하고 국민적 논의와 검증 절차를 보장하며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해서 국책 사업의 추진 성과는 국회에 정기적으로 하는 보고를 통하여 국민들이 소상히 아실 수 있도록 하는 국책 사업 관리법을 정비하여야 합니다. 특히 예산의 경우 일정한 범위 내에서만 증감을 허용하는 예산 상한제가 도입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대통령제를 채택함으로써 대선과 총선에서 별도의 공약을 하게 되고 나아가 지방선거까지 3차례의 대규모 공약을 함으로써 막대한 재정 수요를 발생하게 합니다. 내년 지방선거에 대비하여 뚜렷한 철학과 단호한 원칙이 있는지, 민주적 합의 절차는 있었는지, 재정상 문제는 없는지 공약 검증을 철저히 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도 호주나 화랑과 같이 공약 비용을 분석하여 선거 전에 보고서를 내는 제도를 채택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선거의 중립성이 문제라면 선관위가 독립적인 경제 분석기관의 경제 분석 및 전망을 발표하면 되겠습니다. 정책 선거 실현을 위하여 정당 후보자의 선거 공약과 소요 예산 및 재원 조달 방안을 제출하여 독립기구에서 검증, 평가하여 공개하는 제도 개선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출은 재정 확충 범위 내에서 부담자의 동의를 얻어 가능하도록 하는 대원칙을 세워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현재 지방정부는 경기 약화로 인해 복지비 충당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지방 재정 부담 완화에 대해 여야 간의 허심탄회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열악한 지방 재정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지방소비세를 확대,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을 추진하겠습니다. 영유아 보육사업 국가 보조율도 인상되어야 합니다. 한편 지방 재정을 건전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국고 보조사업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통합 재정 통계 산출을 위한 법제를 정비하며 대규모 사업은 전문기관에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세금 먹는 하마락은 민자 사업과 채무 보증에 대한 심사와 지방부채 관리도 아주 엄격히 하여야 하겠습니다. 사회 갈등의 벽을 넘어 사회 비용을 줄여야 합니다. 우리는 짧은 기간에 고도 성장과 민주주의를 동시에 경험하면서 지역, 세대, 계층, 이념, 기관 간의 갈등이 증폭되어 왔습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사회 갈등 수준이 OECD 두 번째에 심각하고 그 경제적 손실도 최대 246조에 이른다고 합니다. 갈등관리기본법을 제정해서 각계가 참여하는 갈등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전 예방적으로 민주적 의사 수렴을 거쳐서 참여적 합의 형성 과정을 구축함으로써 분쟁 해결, 갈등 관리를 제도화하는 대체적 분쟁 해결 제도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제안하는 국가원로회의도 갈등 해소의 한 방식으로 긍정적으로 야권에서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4대 중독 환자는 알코올 218만 명, 인터넷 개입 47만 명, 도박 59만 명, 마약 중독 9만 명으로 국내 인구의 6.7%인 333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제는 이 나라에 만연된 이른바 4대 중독, 알코올, 마약, 그리고 도박, 게임 중독에서 괴로워 몸부림치는 개인과 가정의 고통을 우리 모두 이해하고 치유하면서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이 사회를 악에서 구하여야 합니다. 중독은 개인 건강 문제뿐만 아니라 자살이나 각종 범죄, 생산성 저하로 중독자 가족과 사회 전반에 심각한 폐해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비용이 109조에 이르는 4대 중독 문제 해결을 위하여서는 중독 예방 관리법을 조속히 제정하고 국무총리 아래 국가중독관리위원회를 두어서 5년마다 중독 예방 관리 기본 계획을 세우고 중독 폐해 실태 조사를 실시하며 접근성과 취약한 예방 치료 시스템을 개선하는 한편 국가와 지역사회의 통합적인 중독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국제적 연대도 강화해야 합니다. 기존의 사행 산업도 그 규모를 엄격히 총량제로 통제하고 이용자 보호책을 강화하여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도록 합시다. 위대한 국가는 맑고 건전한 영혼과 튼튼한 육체를 갖춘 국민에게서 나옵니다. 4대 중독에서 자유로운 청정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들어야 합니다. 새누리당은 무엇보다도 개인의 행복을 중요시하고 가족과 가정의 가치를 중시합니다. 우리가 선진국이 된다는 것은 결코 경제적 지표만을 향상시킨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의 지금의 모습은 자살률, 이혼율 최상위권, 출생률 최하위권이라는 부끄러운 자화상을 갖고 있습니다. 다행히 최근 이 지표들은 개선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멀기만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새로운 선진 대한민국 시대를 열어가려면 먼저 정치 쇄신과 국회 선진화로 새로운 선진 정치를 반드시 이루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품격 있게 일하는 국회로서 국회의 효율성을 높여야 합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마는 18대 국회는 미디어법, 한미 FTA 비준 동의안, 예산안 처리를 둘러싸고 한 해도 거르지 않고 단상 정고와 몸싸움, 해모와 전기톱, 치루탄이 등장하는 집단 난투극이었습니다. 이에 여야가 폭력 국회에 대한 처절한 반성 끝에 국회 선진화법을 제정하였고 드디어 국회 폭력은 국회에서 사라졌습니다. 18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의 55%는 상정조차 못하고 폐기되었기에 또 위원회 상정에만 187일이 걸려 입법 낭비가 비효율이 아주 컸습니다. 상정조차 어렵게 되니 직권상정을 남용하게 되어서 의회주의가 무너질 지경이었습니다. 급기야 국회 선진화법에서 직권상정 대신 모든 법안이 50일 이내에 자동 상정되도록 하였습니다. 입법기간이 발의 후 평균 282일이나 걸렸습니다. 심지어 최장 1138일이나 걸려 가결되는 최악의 경우도 있어서 일반 다수결에 따른 표결이 지연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안건 신속 절차를 최장 330일로 한정 해결하기를 부가적으로 마련하였습니다. 다만 그러한 표결 강행 절차를 취하려면 위원회의 5분의 3 무기명 비밀투표에 가중 다수결을 요하게 한 후 과반 출석, 과반 찬성으로 가결하도록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극단적인 대립이 있는 법안을 소수당이 강제 당론으로 막을 경우 다수당의 단독 강행을 어렵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법으로 국회 내의 폭력과 국회 밖의 장애투쟁을 포함한 일체의 폭력 모두가 의미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국회에서는 헌법기관인 의원 각자가 충분히 토론하고 헌법과 양심에 따라 표결로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는 헌법상의 의회주의가 살아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충분히 토의를 하고 가장 지혜로운 의견이, 가장 국익에 충실한 의견이 나올 때까지 서로 의견을 교환하는 국회 본연의 자리를 되찾아야 합니다. 이제는 국민의 여론과 언론의 시시비비에 귀를 기울이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의견을 제때에 맞춰야 하겠습니다. 의회주의의 포도원을 허무는 시당을 제거합시다. 국회에서 다수당이 수만 믿고 강행한다든지 소수당이 막무가내식 무한 반대만을 한다면 국민의 여론이 좌시하지 않을 것이고 다음 각종 선거에서 무서운 심판이 뒤따를 것입니다. 그래도 의회주의가 살아나지 않는다면 양당 체제에 대한 국민의 대안으로 3당 체제로 이행되는 혁명적 변화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선진화법 후퇴를 가져오는 비생산적 논쟁보다는 특정 정당의 당리당략에 의해 국회 선진화법과 국회가 무력화되고 의회주의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더욱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 무엇보다도 교착 상태에 빠지면 신속 처리 절차가 가동되도록 여야가 당론 투표를 지향하고 상호 교차 투표가 가능하도록 국회 표결 전에 의총을 열어 구체적인 법안 하나하나에 대한 당론을 사전에 정하는 관행도 우리는 제고해 보아야겠습니다. 민생을 이길 정쟁이 없고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을 법률기관에 불과한 당대표나 원내대표가 앞설 수 없습니다. 한 분 한 분의 의원을 의정 단상의 꽃이요 영웅이 되도록 뒷받침하는 일이 바로 이들의 본분입니다. 나아가 우선은 국회법상의 본회의, 예결산 심사와 같은 각종 기한을 강제 규정으로 만들고 이를 어길 경우에는 정당의 국고 보조금을 삭감하여 제재를 가하는 방안과 같은 국익 위주의 입법의 효율성을 올리는 입법 보완이 국회 선진화법 다음 단계로 계속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 본연의 임무가 더 이상 그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도 망각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제도적으로 보장하여야 하겠습니다. 의원 입법의 중요성과 그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입법 실명제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또 상임위와 본회의에 불참할 경우 세비수당을 삭감하는 현행 규정을 보다 강력히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는 품위 있게 일하는 국회를 완성할 때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현재 전국은 국정원 댓글 사건과 NLL 관련 문제로 얽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지난 정부에서 있었던 일의 뒤처리 문제입니다. 이 논란이 과거의 문제가 아닌 미래의 대한민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도록 국회에서 결실을 매듭지어야 합니다.